1687년 한 남자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죠. 그는 단순히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계산했고 행성의 궤도를 공식으로 설명했으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과학의 기반이 되는 법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지능에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턴조차 주식시장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손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치로 약 20억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뉴턴은 멍청해서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과신했고 결국 자기 감정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고 있습니다. 차트는 바뀌었습니다.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AI가 등장했고 비트코인이 생겼고 휴대폰으로 몇 초 만에 거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 심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탐욕, 공포, 조급함, 질투, 후회. 결국 시장은 항상 인간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돈 잃지 마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 내용은 초보 투자자뿐 아니라 몇 년 투자한 분들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실력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와,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720년 영국에서는 남해회사라는 기업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미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AI 대장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귀족들도 사고 사업가들도 사고 일반 시민들까지 투자 열풍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뉴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좋은 시점에 들어갔고 충분한 수익을 낸 뒤 깔끔하게 매도했어요. 냉정하게 보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뉴턴은 역사에 남는 성공 투자자로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만족을 못해요. 뉴턴이 판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올라가는 차트를 보면서 뉴턴의 머릿속에는 점점 이런 생각들이 생겼겠죠. 내가 너무 빨리 판 건 아닐까? 조금만 더 들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돈 버는데 나만 빠진 거 아닌가? 이 감정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잘 보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다음날 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오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요. 돈을 벌었는데도 마치 손해본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실제 손실보다 놓친 기회에 더 괴로워할 때가 많거든요. 결국 뉴턴은 참지 못했습니다. 이미 팔았던 주식을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품은 붕괴됩니다. 패닉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번에도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인정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손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는 마치 실제로 신체가 다친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절 대신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다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뉴턴은 처음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투자 시장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 심리로 움직입니다. 차트 뒤에는 항상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일이 뉴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99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HCM이라는 헤지펀드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금융계에서는 거의 꿈의 펀드라고 불렸어요. 수학 천재들, 경제학 천재들,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사람은 계속 성공하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시장을 이해했다. 우리는 리스크까지 계산 가능하다. 이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더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은 자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만은 항상 리스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결국 LTCM은 단 5개월 만에 자산의 90%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뉴턴도 처음엔 성공했습니다. LTCM도 처음엔 성공했습니다. 즉 실패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성공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오히려 돈을 벌고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상승장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웬만큼 사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실력이 좋아졌다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시장이 다 올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장에서 벌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하락장에서 결국 다시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과 시장 분위기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에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심지어 손실인 경우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은 종목을 몰라서? 아닙니다. 좋은 판단을 감정 때문에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식이 10% 오르면 불안해집니다. 지금 안 팔면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10% 떨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르겠지. 즉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길게 끌고 갑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계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언제 팔 것인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 이유만 고민해요. 이 기업 전망 좋다, AI 관련이다, 실적 좋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안정합니다. 얼마 오르면 팔 건데, 얼마 떨어지면 손절할 건데, 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감정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20% 수익 나면 절반 매도, 10% 하락하면 손절. 이렇게 기준을 정해둡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산 순간부터 사람은 객관성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다시 오를 것 같아집니다. 그래서 기준은 감정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물타기 할 때 반드시 자기 심리를 점검하세요. 물타기 자체는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물타기가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평단만 낮추면 된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 이 가격에 새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확신 있게 예스가 안 나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구분 못합니다. 자기가 이미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보유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것이 되면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일부러라도 자기 감정을 의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가져오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 커뮤니티 보면 항상 극단적입니다. 무조건 간다, 10배 간다, 세력 붙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또 반대죠. 끝났다, 상패다, 망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글들이 사람 감정을 흔든다는 겁니다. 흥분하면 사고, 불안하면 팔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판단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 볼 때는 항상 구분해야 합니다. 팩트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인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운영하세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 바로 몰빵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모든 돈을 한 종목에 넣어요. 근데 시장에는 절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좋은 기업도 악재 하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단순히 수익률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 관리입니다. 한 종목이 흔들려도 계좌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현금을 남겨두세요. 현금이 없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현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봅니다. 같은 시장인데도 심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투자 실력이라는 건 차트를 얼마나 잘 보느냐보다 하락장에서 멘탈이 안 무너지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매 빈도를 줄이세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계속 사고 파는 사람일수록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횟수가 많아질수록 감정 개입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타 중독은 정말 무섭습니다. 계속 차트를 보다 보면 사람 뇌가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주식이 아니라 사실상 감정 자극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앱 확인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좋은 투자일수록 의외로 심심합니다. 여섯 번째, 반드시 투자 일지를 쓰세요. 이건 진짜 강력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합니다. 귀찮거든요. 하지만 일지를 쓰기 시작하면 자기 패턴이 보입니다. 나는 급등주 따라가다가 항상 망하네. 나는 밤에 충동 매수 많이 하네. 나는 손절을 항상 늦게 하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투자 실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결국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공부라고 하면 차트, 재무제표, 경제 뉴스만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겁니다. 뉴턴도 몰랐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몰랐습니다. 자기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요.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자기 감정을 기록하고 매매 원칙을 만들고 충동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릴 수 있게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투자 공부가 시작됩니다. 스톡로드는 앞으로도 단순히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라 진짜 시장의 흐름과 돈의 방향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만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살아남은 사람에게 가장 큰 기회를 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아시고 빼야 된다고. 그러면 스톡로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